클래스, 1번 타입, 클래스에 하면 타입으로 쓰는 거예요. 타입으로 해야 되고, 타입이라는 인터페이스나 클래스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필드나 메소드, 그리고 파라미터, 컨스트럭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로컬 베리블도 사용할 수 있는 로컬 베리블, 엔티티 타입, 패키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오버라이드 같은 경우는 뭐죠? 메소드 오버라이딩 할 때 쓰는 건데,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사실 컴파일 타임만 체킹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런타임에 들어가서 체킹할 일이 없으니까 메소드 소스를 이렇게 잡혀있는 거 같고, 그리고 이 데플리케이트가 런타임은 약간 좀 모양인데 컴파일 타임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워닝밖에 안 돼요. 워닝만 주고 있다가 어쨌든 그렇군요. 서프레스 워닝은 뭐 이렇게 워닝을 생성하지 않는 거죠. 이 서프레스 워닝이 있으면은 얘도 컴파일 타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컴파일 타임은 이게 서프레스 워닝이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워닝이 컴파일할 때 워닝이 안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타입 캐스팅 할 때 명시적으로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 특히 이제 제네릭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타입이 좀 더 명확한 타입에서 불명확한 타입으로 가면은 워닝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워닝을 이제 내가 알고 쓴 거기 때문에 워닝 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까 설명했던 거죠.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지, 처음에 애노테이션 인터페이스 하나 선언하고, 그리고 애노테이션에 사용되는 밸류들, 뭐 밸류 같은 이누메레이션 아니면 그냥 뭐 스트링을 하면 간단하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선언하는 건 되게 간단한데 사용하는 쪽에서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노테이션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먼저 선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쪽에서, 홈 클래스 사용하는 쪽에서 잘 해야 되는 거죠. 리프렉션 같은 거 써가지고, 결국 애노테이션은 다 리프렉션이기 때문에 리프렉션 써가지고 걔를 사용하도록 해줘야만이 한다는 거죠. 애노테이션은 그러니까 런타임까지, 런타임에 돼 있으면 런타임까지 그 정보를 유지하는 건 애노테이션 해주는데, 자가 VM 해주는데, 그 애노테이션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런타임에 있는 정보를, 그거는 사용하는 쪽에서 잘 해야 된다. 자바 랭귀지 중에서 이제 여기도 자바 5가 추가된 건데, 이뉴머레이션 타입이 생겼잖아요. 이게 원래는 자바에서 이제 이뉴머레이션 타입이 없었죠. 없어가지고 뭐 상수나 이런 거 표현할 때 좀 빡셌죠. 이 상수 같은 걸 그러니까 이뉴머레이션 되는 상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뭐 특히 뭐 이뉴머레이션 되게 많이 사용되냐면은 그 프로토콜 같은 거 정의할 때, 뭐 설계할 때 보면 많이 사용되잖아요. 뭐 특히 뭐 만약에 소켓 프로그램을 한다면 각각의 상태를 나타낼 때 리퀘스트, 리스판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리퀘스트인데도 원웨이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쭉 하면 다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리퀘스트는 1번, 리스판스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상수를 하나의 타입으로 관리하고 싶은데 자바에서 그걸 지원 안 해가지고 굉장히 빡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바 5도 지원하는데, 얘도 그 자바 VM이 실행 타임에서 해주는 타입이 아니고 컴파일러가 해주는 타입이에요. 자바 VM은 이뉴머레이션 타입 자체를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래서 조슈아 블로우라는 아저씨가 쓴 그 책 이름이 뭐죠? 이펙티드 자바에 보면, 이펙티드 자바에 보면 이게 타입 세이프 이뉴머레이션 패턴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패턴을 그냥 컴파일러가 그 패턴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넘 해가지고 쭉 써있으면 이 이뉴머레이션 타입을 그 해당하는 그 패턴에 맞는 클래스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게 이게 JDK5 하는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면 벌처 머신에서 지원한 타입이 아니고 실제로는 차일드 클래스로 만들죠. 인터페이스 아니고 클래스로.
파이널 차일드 클래스 만드는데 부모 클래스는 자바랑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형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이제 values, value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ordinal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ordinal이 뭐죠?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숫자로 표현하고 싶을 때 힌트도 있죠. ordinal을 갖고 싶으면 된다는 거고, 힌트가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죠? 스위치 같은 데 쓰려면 다 카디널 타입이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숫자 같은 것들 스트링 같은 거 못 쓰잖아요. 그 스위치 같은 게. 그런데 컴파일러가 이 ordinal을 써가지고 지가 알아서 스위치에 넣어줘요. 굉장히 이니머레이션을 하나 구현하기 위해서 컴파일러가 굉장히 빡세게 일을 하고 실수를 하면 예제를 보면, 그래서 이게 컴파일러 타입일 때는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박싱하고 오토 박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오토 박싱. 프리미티브 힌트를 컬렉션에 넣으면 자바랑 인티저로 자동 변환해 버리잖아요. 그것도 컴파일러가 하는 거거든요. 컴파일러 여기가 이렇게 빡시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프리미티브를 쓰는 거랑 자바랑 인티저를 쓰는 거랑 성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내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알아야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케이스 갖고 싶어. 중요한 게 아니고. 훌륭한 건 이것은 제가 이 컴파일에 훌륭한 부분은
실제 보면은, 네, 이게 파이널 클래스도 있죠. 파이널 클래스도 있고 익스텐드 이념을 했죠. 파이널로 차이드 클래스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밸류즈랑 밸류오브란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뜻 봐도 약간 좀 무식한 방식으로 이렇게 직접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 컴파일러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A, B, C, D, F 이름까지 이게 레이블까지 다 찍어서 넣어준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실제 스위치문에 사용하는 놈이 있잖아요. 사용하는 놈이 한테까지 다 쫓아가가지고 일일이 이걸 다 컴파일 바꿔줘요. 이렇게. 네, 두잇이라는 실제로 이게 간단히 구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스위치 두잇 한번 하나 하면은 이 이뉴머레이션 쓰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컴파일러가 엄청나게 빡센 일을 해요. 이렇게. 네. 먼저 이걸 하나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스태틱 메서드를 쭉 만들어놔요. 네. 스위치문을 써야 되니까 1, 2, 3, 4로 할 수 있으려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너 클래스 전혀 쓸데없어 보이는 거 하나 만들고 그거 난 다음에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오디너를 갖고 와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죠. 굉장히 좀 안 돼 보이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된다는 걸 일단 알긴 알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이뉴머레이션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적인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타입 세이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체킹을 해주니까, 상당히 강점이 있어요, 실제로. 안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인터페이스에다가 상수로 선언해가지고는 타입 체킹 안 해주잖아요. 뭐, 만약에 여기 1, 2, 3, 4가 돼야 되는데 5가 들어왔는데, 그 컴파일러가 체킹 안 해주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일 이뉴머레이션이라는 것을 선언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컴파일러가 체킹해준다는 엄청난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에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 반면에 컴파일러는 되게 빡세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드 오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이게 뭐, 여기서 또 단점은 이런 게 있겠죠. 실제로는 뭐, 성능적으로는 뭐, 실제로는 스태틱하기 때문에 한 번만 콜되고 말기 때문에 보통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뭐죠? 만약에 그 바이트 코드 사이즈가 늘어나잖아요, 실제로는. 클래스 파일 자체가. 그러니까 저게 바이트 코드가 늘어나니까 메모상에 올리는 양이 또 늘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크리티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그렇지 않은데, 보통은 서버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클래스 파일이 크더라도, 뭐, 서버에서 한번 올리려면 괜찮으니까 뭐, 문제 안 되는데, 자바 애플릿을 개발한다고 할 때는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거든요. 이 정도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군요. 서버를 하더라도 만약에 만들어지는 코드 계속 만들었다 없었다 하는 코드에서 이렇게 해서 바이트 코드 늘린다고 하면은 그것도 조금 이제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가지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뉴머레이션은 그냥 퀴즈 삼아서 네. 일단 클래스 오더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퀴즈를 어제 그냥 자는 바람에 오면 더 자는 바람에 퀴즈를 못 만들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네, 다음 시간에 퀴즈를 하죠. 네. 감사합니다.